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은혜하는 도정님아 5화 예고 보셨나요? 너랑 나랑 혼이 바뀌었다고? 4회 엔딩만으로도 충분히 센데 5화 예고는 이 드라마의 결 자체를 한 단계 더 밀어 올려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5화 예고에 나온 장면들을 앞부분에 먼저 짚고 이 장면들이 왜 지금까지의 이야기랑 맞물리면서 이렇게까지 긴장감을 만드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영상이에요. 정답을 맞히거나 앞으로의 전개를 단정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한 시청자로서 아,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 감정을 같이 나눠보려는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아직 이 드라마를 시작 안 하셨다면 이번 주 5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영상 보고 따라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5화 예고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5화 예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영혼 체인지 설정이죠. 너무 흔한 설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예고의 핵심은 혼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선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홍은조는 늘 아래에서 조선을 바라보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려라는 태생, 몰락한 가문, 의녀라는 한계, 그리고 밤에는 도적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삶. 은조는 언제나 제도 밖에서 혹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5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인 홍은조의 시선은 그대로인데 몸은 왕족 도월대군 이열입니다. 이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이 인물이 바라보는 세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설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장치가 아닙니다. 홍은조라는 인물의 출생부터 이미 예고돼 있던 변화라고 느껴졌어요. 양반 아버지와 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얼려, 태생부터 경계선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가문이 몰락하고 아버지가 파직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오빠를 대신해 자연스럽게 가장의 자리를 떠안게 되죠. 낮에는 의녀, 밤에는 도적. 이중적인 삶은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은조는 늘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 자체가 뒤집히는 순간으로 작용합니다. 홍은조가 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포도청의 추격을 받던 시기, 그 앞에 나타난 인물이 도월대군 이열이었습니다. 백정탈을 쓴 모습으로 포착돼 위기를 맞았지만 이열은 그녀의 행동이 탐욕이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로맨스로 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세계관의 연결점으로 엮이게 됩니다. 낮에는 스쳐가는 남녀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서로의 비밀을 어렴풋이 안 채 계속 엇갈리는 관계. 이미 이때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환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앞에 감정과 선택이 충분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은조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도승지댁과의 혼례를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외면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이열과의 거리로 이어졌죠. 그리고 혼례길에서 맞닥뜨린 현실.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과부가 되어버린 은조의 상황은 이 인물이 감당해온 삶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조 개인의 비극만이 아닙니다. 은조의 아버지 홍민직은 끝까지 이 혼례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에요. 은조를 딸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장의 무게를 벗고 여인으로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며 허락했던 혼례였는데 만약 그가 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혼례도 치르기 못한 채 과부가 된 은조를 마주하게 된다면 아마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힘든 장면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곱게 살았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결국 딸을 이런 자리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로맨스를 넘어서 한 집안의 조용한 비극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비극의 연속인 은조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인물, 임사영의 차남, 임제희입니다. 제이는 도승지의 아들이지만 자기 삶을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집안에서 뒤틀린 감정과 욕망을 안고 살고 있죠. 과거를 보라 하면 보고, 주어지면 받고, 거두면 묵묵히 물러나는 삶. 그렇게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기 욕망마저도 아버지의 것이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제이 앞에 은조라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제이는 은조에게서 자기와 비슷한 출발선을 봅니다. 첩의 자식, 선택권 없는 삶. 그런데 은조는 제이와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죠. 울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존엄을 놓지 않는 모습. 그래서 제이는 은조가 불편합니다. 화가 나고 말이 거칠어지고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선은 계속 은조에게 갑니다. 그게 연민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처음 가져보는 욕망인지 제이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임제희라는 인물은 은조를 통해 지금껏 가져보지 못한 감정을 처음으로 꿈꾸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임제희가 은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본격적인 삼각관계가 시작되겠죠. 이제 다시 오화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은조를 바라보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던 동자승이 건넨 팔찌. 그날 밤 두 사람의 영혼은 바뀌게 되죠. 대군의 몸에 들어간 은조, 도적의 몸에 들어간 이열. 이 설정이 강한 이유는 성별이나 신분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천인 신분으로 조선의 부저리를 몸으로 겪어온 은조가 이제는 왕족 대군의 몸으로 같은 조선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 이동안 은조는 도적으로 훔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함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 부당함의 구조 가운데 왕실 내부에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은조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열 역시 길동으로 쫓기는 입장이 됩니다. 이제 그는 도적을 이해하는 왕족이 아니라 도적의 삶을 직접 살아보는 인물이 됩니다. 숨고 도망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삶. 이열은 은조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화 이후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구하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은조는 의녀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궁 안의 이상한 기운과 향의 정체를 가장 먼저 눈치챌 가능성이 크고, 이열은 길동으로 쫓기며 이 나라의 바닥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사영이라는 인물의 그림자도 점점 더 선명해지겠죠. 이 드라마는 이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의 은조는 천인 의녀이자 도적, 아래에서 조선을 바라보던 인물이었다면 지금의 은조는 왕족 대군의 몸, 위에서 조선을 내려다보게 된 인물입니다. 생존의 이야기에서 선택과 책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은조가 대군의 몸으로 왕실 입성하는 것은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가장 큰 전환점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 5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은혜하는 도적님아의 진짜 이야기 같거든요. 토요일 밤 9시 20분 KBS 본방사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